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유망업 쪽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지금은 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도 이제 신고가, 최고가가 어제 38,000원까지 갔었죠.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이 3, 4년 동안 봤을 때 가장 높은 이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근데 11월 초부터 한 달 동안 주가가 가파르게 지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3.11%, 이 정도 조정은 거의 조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정이 컸으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 약간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특히 이제 디램 쪽에서 미세화 과정이 많이 좀 되고 있죠. 이 HBM처럼 이 어떤 그 반도체에 대한 투자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까지도 지금 대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 장비에 대한 증착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 해외 쪽, 특히 해외 이제 비메모리 가격 고객사 속에서의 이 신규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성 엔지니어링의 이런 부분이 내년에 이제 해외 쪽에서의 기대감이 주가에 좀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지금 많이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태양광이죠. 태양광 매출 쪽에서도 3분기 중에 인식 완료됐던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비용적인 측면이 좀 있던 상황인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상 3분기 실적보다는 이 4분기 실적, 특히 4분기보다도 또 내년 상반기 실적 기대한다면은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관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말씀드렸던 미세화 과정은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쪽에서 이 디램 미세화에 대한 투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시작을 좀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 하이K 캡 이거에 대한 이 공정 장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독보적으로 저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이 3분기 실적이 영업이 62억 나왔죠.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비용적인 측면을 제외하면은 이 4분기 때 영업이익은 200억 이상은 가뿐히 넘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 좀 관심 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앞으로를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제 고점에서 만약에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걱정을 하실 것 같거든요.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우선 1차적으로는 어제 고점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근데 이제 기존에 보유하신 저는 이제 오늘 조정받았을 때 새로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차익 실현이 뭐 내일도 이어질지 이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추가 매수보다도 이 버티는 전략, 그리고 이 새로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소량의 어떤 좀 발을 담그는 정도의 그냥 매수 관점은 좀 유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43,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업사이드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9,000원 말씀드리고 선제가는 31,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매수해도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목표 주가는 39,000원, 손절 라인 3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고객사의 HBM 생산 능력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내년에는 실적 전망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는 약간은 시장에서 봤을 때도 바닥 다지는 느낌이 좀 많이 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그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보다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가가 우선 11월 초부터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3분기 실적이 이 바닥이라는 부분이죠.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제 레이저 이제 메이커 장비인데, 이쪽에서의 매출이 3분기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감소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20억 정도의 이 성과급에 대한 일회성 비용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낮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그 올해 안에 뭐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규 설비 투자나 여러 가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뭐 하지만은 뭐 4분기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4분기보다는 이제 내년을 봐야겠죠. 내년을 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 4분기가 오히려 가장 큰 저점, 그리고 이 내년 1분기부터는 턴에 대한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좀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때는 전통적 비수기죠. 이 발주에 대한 부분이 감소하는 계절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3분기 때 영업이익이 30억, 그리고 4분기 때는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20억을 좀 못 넘을까라는 좀 얘기가 좀 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주가에 저는 더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고정비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어떤 반도체 장비, 그 IT 장비 업종은 다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불안은 너무 좀 부풀려서 좀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기회를 한번 좀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기회를 활용해봐도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주가가 빠지는 만큼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우선 보유 관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18만 5천여 원까지도 최근에도 이 상향하는 모습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렇죠. 이오테크닉스는 다 아시다시피 이 AI 쪽에서의 이 관련주로서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미국 쪽에서도 뭐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긴축 통화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의 어떤 주요 장비에 대한, 특히 이제 AI 쪽과 관련된 장비에 대한 수요는 관련주로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 고객사의 HBM 생산 능력이 지금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 내년에 대한 실적은 많이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정말 중장기적으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보유 관점을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1차적 목표가는 17만 원 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역시도 버티자에 더해서 매수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중장기로 바라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목표 주가는 17만 원, 손절 라인 14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해 보겠습니다. 코웨이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3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렌탈 판매량의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고요. 또 해외 법인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왜 빠지고 있는 걸까요? 코웨이 주가도 지금 10월 초에 43,000원에서 52,000원까지 단기간에 거의 지금 20% 넘게 올라갔죠. 그런 점에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3분기 실적이 주요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953억, 작년 대비해서 18% 이상 늘었는데, 전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시장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는 선방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말레이시아 법인 쪽에서 일회성 비용이 한 110억 정도 있었는데, 이걸 제외한다면은 영업이익은 당연히 이제
2,000원 넘는 수준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예상했던 거 대비해서도 좋았고, 그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도 비교해 보면은 이 3분기 실적은 정말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 법인의 이 수익성 개선 같은 경우가 좀 우선 이 코웨이 자체적으로도 외형 성장 좀 좋게 좀 만드는 과정인데, 그만큼 이제 코웨이도 약간 지주사적 개념으로 상승률을 계속 그런 모멘텀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렌탈 쪽에서 코웨이가 아시다시피 뭐 이제 정수기에 대한 부분을 아실 텐데, 렌탈이죠. 렌탈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 렌탈의 판가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렌탈을 했을 때 어떤 가격 연동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은 같은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야 되는 구조인데, 그만큼 이제 판가를 한번 인상했을 때 그 인상 효과는 계속 실적에 좋게 반영이 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고요. 우선 지금 이제 코웨이도 그렇고 그 전에 그 어떤 소비 경기나 뭐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른 이 제조업체들한테도 확산이 됐던 상황이지만, 이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기적인 이 경기에 대한 부분을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것도 저는 좀 장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외형 성장에 대한 약해지는 것, 그리고 연체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 코웨이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 1,000만 개 정도의 계정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도 이 시장마켓도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법인 쪽에서 판가 인상 효과, 그리고 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이 법인 쪽에서의 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은, 저는 코웨이는 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4분기도 그렇고, 저는 그 분기로는 아니더라도 연간으로 봤을 때도 이 판가 인상에 의한 이 마진 부분은 우상향 추세가 계속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코웨이에 대해서 좀 관심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웨이 역시도 관심 가져보면 좋겠고 매수 관점도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주가가 좀 급하게 오른 면이 있는 만큼 지금의 하락 이후로 추세적 하락으로 전환이 될지 아니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뭐 오늘 이 하락세는 단순 차익에 의한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이제 7만 원 이상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정도 시적 추세면은 이 목표 주가는 계속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7만 원이라는 적정 주가도 이 PER을 6배 정도밖에 대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유통, 또 글로벌 그 IT 쪽에서의 기업들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 7만 원이라는 이 적정 주가가 높다라고만은 생각이 좀 안 들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코웨이에 대한 지금 현재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률은 더 남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주가를 길게 보면은 2021년, 2022년 뭐 그쪽에서 최고가 89,000원이죠. 지금 최근에 2년 동안 좀 흘러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올라와봤자 52,000원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부담되는 가격은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 관점으로 신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목표 주가 58,000원, 손절가 47,000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지켜보는 전략도 좋겠지만, 추후에 주가 좀 5만 원을 깼을 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 손절가 라인에 왔을 때도 저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나쁘진 않다 판단됩니다.